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가을입니다. 즐겁고 행복하고 신선한 가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김정숙 부부가 5박 6일간의 동남아 3개국 방문에 나섭니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 이 중에서 미얀마와 라오스는 국빈 방문입니다. 올해 들어서만도 국빈 방문이 11개국, 태국을 공식 방문을 포함하면 12개국. 시청자 여러분, 이 한미 갈등, 한일 갈등, 지소미아 파기, 또 북한의 미북 회담에 대한 어떤 그 싸늘한 변화, 이러이러한 걸로 인해서 국제 정세가 날로 험악해지고 조국 후보자 문제로 인해서 국민들은 허파가 뒤집어지고 심장이 부글부글 끓고 뇌가 터질 지경이고 기업들은 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부인과 함께 5박 6일 여행을 떠납니다. 편안한 전용기를 타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최고의 예우를 받고 골치 아픈 외교 현안도 없고 이국적인 풍광을 즐기고 국민은 지륵탕에서 버벅거리고 있는데 대통령 부부는 전용기를 타고 천상 위에서 호의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대통령 전용기 안으로 집어 던져 넣어버리고 싶은 질문들 9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오는 11월에 부산에서 한국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아세안 국가 10개국. 자,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도 인도차이나 반도 메콩강 유역에 있는 국가들과의 한국 메콩강 국가 특별회의가 또 열립니다. 이 두 회의에 태국, 미얀마, 라오스는 다 고정 멤버입니다. 11월에 이 나라 정상들이 오고 회의가 두 차례나 열리는데 왜 지금 두 달 앞서 이런 방문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국빈 방문지는 누가 정하는 것이냐? 문재인이냐 아니면 부인이냐? 두 번째, 조국을 제대로 검증이나 한 것이나 저는 조국이 제대로 검증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검증 작업은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에서 하는데 지금 민정수석은 없고 그 밑에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검증 담당을 작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조국의 밑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조국에 대해서 검증을 제대로 했겠습니까? 사모펀드라든가 조국 딸의 논문이라든가 장학금 이런 것들은 조국이 스스로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일이겠죠. 조국은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조국이 대통령을 속인 것이죠. 문재인은 믿었던 조국에게 발등이 찍히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형사 피의자가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는가? 조국의 지도교수였던 안경환 서울대 법대 교수는 법무장관에 지명됐다가 탈락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 결정적인 결격 사유였습니다. 법과 질서를 수호해야 되는 법에 관한 한 가장 모범적이어야 될 법무장관이 법을 어기는 행위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지적이었습니다. 이 조국의 범법 혐의는 안경환이의 10배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설사 본인이 직접 관여한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국의 가족들이 저지른 이 범법 행위는 많은 것이 사실로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더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윤곽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의 중심 조국이 법무장관을 할 수 있는가?
네 번째, 단군 일의 최고 위선자라는 평을 듣고 있는 조국이 개혁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정부와 여당은 조국을 밀어붙이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로 검찰 개혁을 들고 있습니다. 개혁 대상자가 개혁을 어떻게 주도하는가? 검사들이 어떻게 느끼겠는가? 이런 인격과 이런 하자와 이런 범법 혐의의 소유자가 검찰 개혁을 주도한다고 한다면 검사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저는 검사들이 일종의 반란적 행위를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다섯 번째, 한일 갈등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문재인은 답을 해야 됩니다. 1965년 한일 협정에 분명히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는 다 해결이 됐다고 다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국가 간의 약속을 어기는가? 한국과 일본의 결혼 서약에 해당되는 한일 협정을 왜 일방적으로 뒤집어서 이런 사단을 만드는가? 한국이 국가 간의 신뢰를 저버리는 약속을 깨는 국가로 전락됐다라고 하는 일본의 지적이 뭐가 틀린가? 여섯 번째, NSC가 회의를 하기 전에 문재인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했다라는 여러 보도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왜냐? 그 전까지만 해도 8월 초까지만 해도 여권 내에 지소미아에 관한 분위기는 유지하는 것이 대세였기 때문입니다. 조국 사태를 덮으려고 지소미아 파기라고 하는 외교적인 커다란 갈등 현안을 일부러 만들어버린 것 아닌가? 자, 지소미아 파기에 관해서 미국이 이해를 했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 아닌가? 미국은 나서서 우려와 실망이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11월까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다시 되돌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껄핏하면 외교 현안에 관해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대는 이 정권. 미국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켰는지, 이해를 했다는 미국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문재인에게 따져 물어야 됩니다. 여덟 번째, 평양선언 1년 만에 완전히 허공에다 흩어지고 말았다.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남북군사합의서.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펑펑 쏴대는 바람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판문점 선언, 평양선언 일방적으로 무슨 연내라고 한다는 것은 지난해를 얘기하는 것이죠. 연내에 무슨 종전협정과 평화협정을 추진한다고 이 국민 몰래 북한하고 이상한 협약을 맺었던, 자, 그리고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비준 동의 절차를 생략을 해서 헌법을 어긴 탄핵 사유가 되어버린 판문점 선언과 군사합의서와 평양선언. 자, 이것이 최선희 미국 외무성 제1부상이 어저께 얘기한 바에 따르면 상당히 지금 북미 간의 미북 회담 재개를 위한 분위기도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험한 말들이 오가고 폼페이오가 불량국가 불량행동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써서 최선희가 일부러 담화를 발표를 해서 미북 간의 이런 것도 완전히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게 요란하게 국민에게 평화쇼를 해댔던 판문점 평양 남북 군사합의서는 다 어디로 갔는가? 자, 마지막으로 왜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가? 왜 누에 꼬치처럼 숨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매일 기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 달에 2번꼴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베는 기자들에게 직접 자신이 왜 경제 보복을 하는가에 진위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이 아베의 진심, 속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푸틴은 그 준 독재자라는 얘기를 듣는 푸틴조차도 4시간 20분짜리 마라톤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질문이 거의 100개에 달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지 않는 지도자는 김정은과 시진핑뿐입니다. 문재인은 대통령 선거 때 어떤 현안에 관한 브리핑도 자신이 대변인에게만 맡기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에게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기자회견도 한 달에 한 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비겁하고 무능하면 기자회견을 1년에 연두 기자회견 한 번, 그것도 거의 홍보쇼에 가까운 이런 기자회견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국민은 생고생을 하는데 호의호식하러 국빈놀이를 떠나는 김정숙 부부. 정말이지 그들의 비행기가 한국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